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주말 동안 전남 동부권에서만 1,47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전라남도에 따르면 어제부터 여수 601명, 순천에서 557명, 광양에서 268명, 고흥에서 5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의 한 어린이집과 순천의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숨진 알바생과 일면식도 없는 남성은 범행 동기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와 구급차가 다급히 현장에 도착합니다. 어제 새벽 0시 30분쯤 광양시 광영동의 한 편의점에서 48살 A씨가 흉기를 휘둘러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숨졌습니다. 숨진 알바생의 지인인 40대 남성도 A씨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10여 분 만에 범행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한 20대 초반이나 되나?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보고 도와달라는 식으로 해서 내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편의점에 들어와 알바생과 몇 마디를 나눈 뒤 곧바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숨진 알바생과 일면식도 없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장소인 이 편의점에 들어설 때부터 흉기를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내부 CCTV와 목격자 등을 조사한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김재현 진보당 대통령 후보가 오늘 선거 유세를 위해 전남 동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오늘 순천 우장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민생 문제에 대해선 종이 한 장 차이도 나지 않는 기득권 정당의 두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희망찬 미래를 가리키는 젊은 진보 대통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여수산단 여천 NCC 폭발 사고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뒤 희생자를 애도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가상과 현실 세계의 결합을 의미하는 메타버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19로 일상에서 비대면이 생활화되면서 친숙한 단어가 되고 있는데요. 지자체 민원 업무에도 이 메타버스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3D 캐릭터들이 가상 공간에 마련된 강의실로 모여듭니다. 곧이어 PPT를 활용한 취득세 강연이 시작되고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2주택이 되더라도 1%에서 3% 세율.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도 이루어집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 그거를 최소 1년에서 3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순천시가 이달부터 시행한 메타버스 세무 강연과 상담 업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면 형식으로 세금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게 어려워지자 매주 금요일마다 가상의 공간에서 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 분야 같은 경우는 좀 대면을 해서 해야 맞는데 이게 또 어렵다 보니까 메타버스를 통해서 하게 되면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강의도 할 수 있고. 아직 초기 단계여서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고 복잡하고 개별적인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관광과 복지 등 여러 행정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큽니다. 관광지 홍보라든가 안내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겠고 간단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처리를 할 수 있지 않나. 2월 한 달 동안 주택과 농지 취득세 분야에 메타버스를 첫 도입한 순천시는 3월부터는 코로나19로 중단된 마을 세무사 서비스도 메타버스를 활용해 재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5년 연속 지방세 징수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21년 전년 대비 1,600억가량이 늘어난 3조 7천억 원을 지방세로 징수했으며
목표 징수율도 1.3%포인트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방세 징수율 시군 평가를 통해 여수시와 장흥군, 한평군 등을 우수 시군으로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 전남 전역은 가끔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상세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영하를 크게 밑돌면서 춥겠습니다. 여수가 영하 2에서 8도, 순천이 영하 5에서 8도, 광양은 영하 5에서 7도, 고흥은 영하 5에서 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영하 4에서 7도, 목포는 영하 2에서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도 구름만 많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를 밑돌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이번 반짝 추위는 다음 주 일요일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면서 풀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가 10대 중 7대꼴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 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계기관들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 통학버스 762대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520대가 위법사항으로 적발됐습니다. 적발 사유로는 어린이 보호표지 설치 상태 위반과 소화기 불량, 짙은 썬팅 순으로 많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지법 민사법정에서 자신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되자 판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법대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행위에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패소 판결을 받고 흥분한 상태였다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김치업체에게 김치 제조 자동화 장비를 공급합니다. 전라남도는 생산비를 줄여 국산 김치 가격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내 김치 제조업체들에게 양념 속넣기 설비 3대와 양념 혼합기 등 자동 설비 33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전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 480명을 대상으로 일반 경비원 교육비의 절반인 6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하고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아파트 등 경비원에 취업하기 위해선 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에서 10과목 2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목포대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5분쯤 무안군 삼양읍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어미와 새끼 돼지 등 23마리가 불에 타 폐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분만실에 설치된 보온 등에서 불씨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